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비즈니스 활용 스킬업으로서 총 6시간 1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링크 주소는 www.data-bank.co.kr이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datacampus.c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실습용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atabank.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후 여기서 가입 인사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등급업이 되십니다. 본 과정은 OA 과정에 엑셀 스킬업 원데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용 데이터는 다운로드라는 부분에서 엑셀 기초 데이터 분석, 그래서 엑셀 10-2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10 언더바 02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 엑셀 10 언더바 01 엑셀 기초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까지 엑셀 강의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 실습하는 현재 강의하고 약간의 파일 위치나 폴더 자체는 좀 다르겠으나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지워라, 헐, 이렇게 될 거를 버튼을 몇 번 누르시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해당하는 학생에 따라서 정보들이 있다면 연속적으로 다 채우고 싶을 때 그렇게 이렇게 채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작업하시다 보면 보통 파일 자체가 다르면, 파일 자체가 다르면 동시에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보면서 보고 싶을 때. 그런데 하나의 파일 안에 워크시트 간에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크시트 간에는 얘를 한꺼번에 나열하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천천히요. 보기로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 창이라고 있어요. 보기에 가시면 새 창이라고 있어요. 나타나셨습니까? 자, 보기에 새 창이에요. 보기에 새 창. 누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리죠. 그럼 여기가 숫자 2라고 나와요. 이쯤에 숫자가 2가 나올 거예요. 이쯤에 숫자 2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띄우는 겁니다. 뭐라고? 똑같은 파일을 여러 개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서로 간에 동기화가 됩니다. 서로의 동기화가 때문에 얘를 동시에 한번 화면상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보기에 새 창이요. 다시 보기에 뭐라고요? 새 창. 새 창을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실 거예요. 숫자가 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 분할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엑셀을 먼저 요걸 먼저 선택하시고, 얘를 선택하시고, 윈도우 키, 방향 키 오른쪽. 윈도우 키는 여러분들의 키보드의 Z 아래쪽입니다. 여러분들의 Z 아래쪽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하시면 얘가 반분할로 오른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시고요. 엑셀을 하나 다시 아까 옆에 했던 거 요거를 오른쪽으로 날리면, 얘를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화면 분할을 해버리면 똑같은 파일을 두 가지 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똑같은 파일을 두 가지 창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를 수정하면, 얘를 수정하면 여기도 수정이 알아서 다 돼요. 그러니까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두 개가 한 번에 안 뜨면 어떻게 해요?
2010은 잘 안 돼요. 2010은 그게 동시에 띄우기 하려면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지스터 수정하셔야 돼요. 2010은. 2010은 네지스터를 수정해야지만 이게 동시에 띄워집니다. 예. 화면에 두 개로 띄울 수 있어요. 2010은 아마 동시에 이렇게 띄우기가 네지스터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예. 우선은 새 창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 정도 한번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엑셀 잠깐 보셨고요. 어떠신가요? 하실만한가요? 정말 하실만한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배우셨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하시고 앞에 있는 거 하고 함수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윈도우 단축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방향키는 화면을 분할하는 거고요. 윈도우 알파벳 E는 탐색키, 윈도우 D는 바탕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죠.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를 써라. 다시 말하고 자동 고치 못 써하고 빠른 실행 도구 사용하는 방법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해당하는 삽입, 워크시트 삽입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긴 합니다. 워크시트 삽입, Shift F11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냥 삽입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동 복사. 네. 그 다음에 다각조 처음하고 F2, 컨트롤 Shift 엔터,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대신 틀 고정은 Alt W FF. 틀 고정은 Alt W FF. 연속 데이터 채우기는 버튼 누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컨트롤 AA 다시 한번 컨트롤 AA 근데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얘는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얘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1은 소수점이 없고 천 단위. 컨트롤 시프트 물결, 컨트롤 시프트 5 백분율. 요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6개 이거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여기까지. 그래서 8개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8개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45쪽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 단축키는 별도로 드린 파일에 참조형 엑셀 자료 보시면 단축키 모음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거는 아까 특수문자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자, 정렬도 아까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필터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아까 다 말했어요. 컨트롤 Alt V 다시 뭐라고요? 컨트롤 Alt V에 떠서 값과 숫자 서식 행렬 돌림.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나누기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시면 텍스트 나누기 하시기 전에 차트를 하나 보고 갈게요. 저와 함께 차트 만드신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하고, 텍스트 나누기보다 우선 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텍스트 나누기보다는 우선 함수를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하고, 그런 것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텍스트 나누기도 그거랑 어렵지 않을까? 텍스트 바로 하시죠. 그럼 어렵진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할 거예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하시면 대략적으로 피벗 테이블까지는 배우시고, 시간이 나면 브이로그 조금 더 실습하겠습니다. 브이로그 또 실습하죠. 자, 우선 그래프부터 한번 보실까요? 엑셀 강의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차트라고 있으실 거예요. 01 차트. 들어가서 찾으셨죠? 자, 우선은 기본적인 차트부터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 산점도 말고 차트부터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차트. 여기 차트부터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런 막대나 선 그래프 말고 조금 복합적인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실 건데요. 완전히 기초는 아닙니다. 완전히 기초는 아니고 조금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를 열고 있습니다. 자, 워크시트를 보시게 되면 혼합형이라고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혼합형이라는 시트가 따로 있으실 거예요. 왜 이거 안 열려?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 자, 차트라는 부분 보실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혼합력이라는 시트가 있으실 거예요. 자, 혼합력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가장 기초적인 그래프를 한 개점을 해결하는 콤보 형태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0은 콤보 형태를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엑셀 2010은 콤보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2013은 되게 그리기가 쉬운데 2010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리기 어렵다는 거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우선 얘를 가지고 보시면 사업체수하고 생산액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동일하게 막대 그래프랑 선 그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체수가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구분이라고 되어 있으시면 얘를 그냥 선 그래프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삽입 해당하는 선 그래프 그냥 막 꺾은 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꺾은 선을 그리면 얘가 연도가 잘 안 나와요. 여기 밑에 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꼭지점을 지웁니다. 다시 뭐라고요? 꼭지점을 지우세요. 그리고 범위를 결정하십시오. 범위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삽입에 제가 꺾은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얘가 연도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이 변화하고 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변화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사업체수를 선그래프로 그릴게요. 그래서 사업체수를 뭐라고요? 선그래프. 요 수출액과 생산액은 제가 막대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얘는 선그래프, 얘는 막대 그래프로 그릴게요. 자, 2010에서는 그리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한 삽입. 여기 보시면 2013 버전부터 하시려면 콤보 차트라고 여기 있어요. 이쯤 가시면 뭐라고요? 콤보 차트.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2010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기능이. 엑셀 2010에는 아마 이런 기능이 없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다 2010이세요? 이분도 화이팅! 대신에 불법판이죠. 자, 여기서 한번 요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0에서는 이런 두 가지를 축을 그리기가 좀 만만치가 그릴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2016, 2013부터 한번 보실 건데 혼합력 한번 보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선과 막대를 섞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어차피 사업체수가 어차피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자,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여기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에서 사업체수를 막대가 아니라 꺾은 소로 바꿉니다. 다시 한번요. 얘를 뭘로 바꾼다? 꺾은 소로 바꾸고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뭐라고요?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하액은 그대로 막대 그래프로 넣을게요. 출하액은 그대로 막대 그래프로 넣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 얘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얘를 보조축을 넣지 않으면 동일한 축이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잘 안 보여요. 선을 그린다고 해도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축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축이 두 개로 나옵니다. 즉 선은 이걸로 설명하고 매출액은 이걸로 설명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정확히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죠. 첫 번째, 자, 생산액과 매출액은 똑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생산액과 매출액은 똑같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 꺾은 선을 보면은 얘가 사업체 수입니다. 천천히 설명드리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요? 생산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체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사업체수가 점점 밀집된다는 거죠. 대규모가 된다는 거죠. M&A가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다소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때쯤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생산의 출하력이 높은데 사업체 수가 가장 작아. 그러면 여러 가지 매출액 받아야 되는 상당히 몇 개 업체들이 독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한쪽에 몇 가지 좀 이익이 많이 남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요게 딱 보니까 그래서 사업체 수가 막 난립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생산액이 전반적인 생산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는 이때쯤에 뭐가 된다? 가격 경쟁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가격 경쟁력 매우 치열한 기능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럴 때는 어떻게 사업체 수가 좀 죽어나가는 거죠. 사업체 수는 줄고 다시 한번 이제 일정한 범위를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과 막대 그래프에 교차하는 점들을 한번 보셔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서에 조금씩 수록하시면 됩니다. 자, 2011년까지는 좀 대규모 기업체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2011년과 2012년 사이는 가격 경쟁으로 매우 치열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래서 2013년부터는 일정한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우리는 이중축 혹은 콤보박스라고 합니다. 이중축 콤보박스라고 해요. 자, 그렇으면 2010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그냥 간단하게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 여기다가 해당하는 선 그래프 그냥 그리겠습니다. 꺾은 선 그릴게요. 자, 천천히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차트 제목을 여기 있는 내용으로 채우고 싶은 적이 많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트 제목을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채우고 싶으실 텐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엑셀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차트 제목을 직접 입력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엑셀 그래프에 차트 제목을 직접 타이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보고서를 쓰다 보면 제목을 수정하라는 경우가 상당히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그래프를 싹 다시 그려야 되는 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차트 제목을 일부러 달지 않고 PPT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만 갖다 놓고 텍스트로만 가서 얘 끄집어서 붙이는 거예요. 뭐라 텍스트만 가지고 놓고 끄집어 붙이는 거고 한글 같은 경우는 이 제목 달지 마시고 표 제목이나 그림 제목으로 다세요.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다 작업을 했더니 뭐라고요? 그 클라이언트에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걸로 바꿔주시죠? 뭐 글씨 폰트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좀 흐린데요? 그럼 싹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넣어야 된다. 다시 무조건 제목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는 뭐 한두 개는 내가 입력하면 됩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 보시면 형태는 똑같아요. 여기 뭐라고요? 이 규격은 똑같고 데이터만 달라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만 달라지는 거죠. 사업체 수 같은 거랑 품목명은 달라지고 이 데이터 형태만 똑같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제목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뭐라 제목이 자동적으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동적으로 붙이는 방법은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하세요.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수식창에 가셔서 는을 찍으세요. 수식창에 가서 는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얘를 셀을 찍으십시오. 뭐라 해당하는 셀을 찍으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텍스트 부분이 제목에 갖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수정하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제목을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공감되세요? 하실만한가요? 자, 조금 이따 또 한 번 할게요. 여기서 바로 한 번 더 할게요. 자, 방사형이라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사형 시트 한번 보실게요. 자, 네이더 차트라고도 하는데요.
저와 함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만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삽입. 아마 그러시면 요런 차트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방사형. 여러분들 메뉴를 좀 보시게 되면 방사형이라고 아마 나타나실 거예요. 네. 방사형이라고 나타나시죠? 우선 기타의 방사형. 기타의 방사형을 누르시면 해당한 부분을 기타의 방사형. 네. 이거 눌러보시죠. 그러시면 방사형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사형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얘를 경쟁력 분석 때는 많이 씁니다. 다른 데하고 학점이나 그다음에 나하고의 경쟁력,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죠. 이 제목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할 텐데 제가 사경환의 경쟁력이라고 넣겠습니다. 여기다 보라고요? 사경환의 경쟁력을 넣을게요. 자, 제목을 연동시킬게요. 제목을 연동시키겠습니다. 차트 제목 이 부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F2를 통해서 는을 찍습니다. F2를 통해서 는을 찍어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셀을 찍습니다. 엔터 치시면 그 결과치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상당히 좀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요것만 계속 바꾸면, 요것만 계속 바꾸면 해당한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라벨링이 알아서 다 붙으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요건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기능. 뭐 그래프는 누구나 다 그러시는데 해당 제목에서 언제 쓰냐면 단위가 맨날 달라질 때. 단위가 어떨 때는 100만 원 단위, 어떨 때는 억 원, 어떨 때는 명수 이런 거 나면 해당 부분을 직접 연결을 시켜서 이름만 좀 바꾸시면 해당 부분에 제목 차례나 그런 것들 해당하는 부분을 범례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그래프 한번 보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지금 현재 50분이십니다. 자, 10분 정도 쉬시고, 네,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